예, 안녕하십니까. 자, 카티아 필렛 메서드 케이스 27번째고요. 자, 마지막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죠. R 값도 많고. 자, 그래서 큰 것부터 먼저 처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런 모양을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먼저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고요. 자, 먼저요, 앞부분부터 먼저 처리하죠. 앞부분이 좀 면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죠? R8 여기 있죠? 여기부터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얘는 아래쪽, 얘도 아래쪽이 되겠죠? 스무스 타입으로 R8 처리하시고요. 똑같이 이번에 이제 위쪽이 되겠죠? 여기도 위쪽 R8 처리하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 반대편도 똑같이 아래쪽, 얘도 아래쪽 R8, 여기랑 여기 위쪽 R8 처리하시면 깔끔하게 네 군데 처리가 끝났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 각진 부분도 좀 처리해 주는 게 낫겠죠? 안쪽 같은 경우에는 R입니다. 더블 클릭. 아래쪽, 얘도 아래쪽 R로. 아이고, 이렇게 뜨면요 화살표 방향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는 각각 위쪽이 되겠죠? 야로. 예, 그러면 이제 두 군데 처리도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파란과 회색 부분 있죠? 여기가 각져 있죠? 이 부분도 그렇고 각각 다 5가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그림이 복잡하다 보니까 파워포인트에 제가 잘 표현을 못했는데 그냥 다 5입니다. 자, 더블 클릭. 다 왼쪽으로 향해야겠죠? 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얘랑도 다 왼쪽으로 향해야 되겠고 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든요. 뜨는 거는 여기 텀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한 거 있죠? 여기서는 맥시멈으로 하겠습니다. 좀 긴 변에 맞춰 가지고 크게 나타나게끔 이렇게 처리하죠.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도 작업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아로입니다. 화살표가 다 오른쪽으로 향하게끔 아로 처리하시고 한 번 더. 얘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꺾여 있으니까 다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아로 되셨고 여기 있어도 틈이 있죠. 틈이 있으니까 얘를 금방 한 거를 맥시멈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9번은 그냥 스무스로 변경을 해 놓죠. 스무스라고 맥시멈으로 했습니다. 여기 틈이 있긴 있는데 요거를 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처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렇게 따지면 지금 크게 필렛 처리한 부분이 위에 부분 있죠. 위에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부분이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좌우가 각각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좀 복잡해 가지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이걸 전체 한꺼번에 쭉 처리하고 싶으면 여기 또 처리를 해주고 여기도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보면 여기가 70이고요 여기도 70이네요 둘 다 70 부분 있죠. 꺾인 부분을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클릭. 여기 아래쪽 얘도 아래쪽이 되어야겠죠. R70 스무스로 하겠습니다. 하시고 여기도 아래쪽 70 처리해 주시고 이쪽은 오른쪽 얘도 오른쪽 70 처리하시고 방향이 안 맞나요? 이건 얘를 이렇게 꺾여 있네요.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향해 있죠. R70 주시고
얘는 이제 왼쪽으로 꺾여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향하도록 하시고 70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각각 처리했습니다. 요 부분 있죠? 파란 거랑 여기 이게 무슨 색깔이지 이게? 자, 여기도 파워포인트로 보니까 여기 70이네요. 여기 하나 잡으시고, 예, 아래쪽 다 아래쪽이죠. 자, 70 오케이 했더니만 이게 속에 채워지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르겠습니다. 자, 됐죠? 미리 잘라 버릴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예,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미리 자르겠습니다. 자르려면 여기 라인을 하나 그리죠.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요 선에 끝점 있죠. 예, 끝점이랑 이 선에 끝점 하시고, 서포트는 요 면을 찍겠습니다. 그럼 면면에 착 붙어버리겠죠. 서포트요. 오케이. 다시 한번 여기 끝점, 여기 끝점, 서포트 이면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캔슬 하시고요. 자, 그러면 선이 두 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색깔을 바꿔봐 드릴게요. 예, 검정색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선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얘를 자르고 싶은 겁니다.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스플릿 하는데 얘를 가지고, 예, 커팅 엘리먼트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잡으면 이게 에러 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러 나면, 왜냐면 이제 이 면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쭉 둘러가면 또 자기 자신한테 오고, 이렇게 쭉 둘러가면 자기 자신한테 오죠. 그렇죠? 그래서 안 잘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조인을 하십시오. 두 개의 선을. 근데 이게 두 개의 선이 떨어져 있으니까 연속성 체크를 푸시면 떨어져 있는 것들도 점이든 선이든 면이든 이렇게 조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티아 참 이는 게 참 좋아요. 다른 프로그램에 쓰기 잘 안 되는데.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스플릿 바깥쪽을 이 선을 이용해서 자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문제 얘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을 하나 남겨달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킵할 부분은 이쪽 면, 예,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잘리죠. 요런 테크닉이 좀 필요합니다. 자,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요쪽 있죠. 아래쪽 부분을 먼저 해야죠. 파워포인트 보니까 아래쪽 부분이 다 R3입니다. R3 요렇게요. 위쪽도 R3이네요. 그러면 필렛, 여기는 위쪽 요 벽에 해당되는 부분, 얘는 왼쪽이 되겠죠. R3 스무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렇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을 길을 냈으니까 이제 이제 오른쪽이죠. 자, 왼쪽을 해야지 위쪽을 한꺼번에 삥 둘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 위쪽, 요는 오른쪽 R3 처리하시고요. 자, 이렇게 따지면 이제 면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는 거죠. 그렇죠? 위에 거 하나, 그 다음에 아래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이제 R3 처리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찝찝합니다. 이게 구멍이 좀 뚫려 있어 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죠. 얘도 아래쪽이죠. 예. 얘도 아래쪽 R3 프리뷰 했더니만, 일단 OK 눌러봤더니만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컨트롤 Z 하시고요. 요 면을 좀 늘리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익스트라폴레이트를 하시고 요 면을 좀 늘리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면의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연장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커버처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뭐 10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똑같이 여기 아래쪽이 되겠죠. 노란 거는 아래쪽 R3 OK 하시면 이렇게 삥 둘러쳐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상당히 깔끔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면이 많이 이렇게 분할되는 거는 이게 경계선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죠? 하나씩 하시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요면 있죠. 요면의 색깔을 잠깐 바꿔드리죠.
얘랑 노란 거랑 예, 처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R3입니다. R3, R3 여기도 R3이에요. 자, 그렇죠. 앞쪽이 되어있죠. 앞쪽으로 하시고 얘는 위쪽으로 하시고 R3 스무스 처리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특별히 어렵지 않게 예, 잡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을 하기 전에요. 여기부터 마무리 쳐 놓겠습니다. 예, 아래쪽 여기도 아래쪽 여기도 R3입니다. 아니, 여기는 R5인가요? 아, 여기는 R5네요. 예, R5 처리하겠습니다. 됐죠? 제가 이게 이 왼쪽에 있는 벽 있죠? 수직벽.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수직벽을 제일 마지막에 처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삥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쭉 처리할 거니까요. 그래서 위에 것만 지금 처리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끝났으니까 이제 이쪽 부분을 처리하면 되겠죠? 하나씩 하죠. 회전하실 때 이게 회전이 이상하게 회전되면요, 휠 클릭까지 휠을 회전의 중심점으로 삼고 싶은 점을 휠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가운데 오죠. 그럼 돌려보시면 이렇게 돼요. 여기를 휠 클릭하면 여기가 회전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셈블리 하실 때 많이 하시는데, 그때 또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회전 중심점 설정하는 게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냥 휠 클릭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는 빈 공간을 휠 클릭하시면 이게 형상이 뒤에서 붕붕 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형상 위에서 휠 클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기 보자. R70부터 먼저 처리하죠. 그리고 70, 70, 70 다 70이네요.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 더블 클릭. 얘도 아래쪽, 얘도 아래쪽이죠. 70 스무스입니다.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아래쪽 70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얘랑 아래쪽 70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됐죠? 양 사이드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30이네요. 30. 이쪽은 또 20이고 그런 게 있네요. 자, 위쪽은 이제 끝났으니까 예, 위쪽 여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도 이제 끝난 거죠. 이거. 아래쪽도 끝났으니까 이제 수직벽들이 있죠. 여기를 이제 깔끔하게 처리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이거부터 가겠습니다. 얘도 왼쪽, 얘도 왼쪽. 여기서는 30이네요. 처리하시고, 야, 여기가 많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0 맞죠? 네, 제가 헷갈립니다. 그림 보니까 30이고요. 이쪽은 20이네요. 자, 그럼 돌려가지고 이 부분 앞쪽 이 부분도 예, 20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돌려가지고 이쪽 두 군데 남았죠? 예. 자, 꺾여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쪽은 10이고 반대편은 5인가요? 예. 안쪽 얘도 안쪽 예, 10 주시고, 그 다음에 5가 되겠네요. 여기 안쪽 이 부분도 안쪽 5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삥 둘러쳐 가지고 작업이 끝난 겁니다. 그럼 노란 거랑 요 색깔 있죠? 그냥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둘 사이에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 둘 사이의 처리 값이 3인 것 같습니다. 3. 자, 그러셔가지고 얘는 위쪽이 되겠죠? 얘는 안쪽이 되겠고요. R3 처리하면 삥 둘러 치지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게끔 이 각진 부분들을 사전에 다 스무스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됐고요. 여기 처리 다 끝났죠? 그러면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한 방에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보죠. 여기가 3인데요. 틈이 아무래도 많이 벌어져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익스트라폴레이트 하겠습니다. 뭐래요? 커브처럼 하시는데, 이렇게 조각이 내부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뭐 일부분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번 하시고 또 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렇게 됐죠? 자, 요렇게 살짝 뚜껑 덮어놓고, 예, 아래쪽 요놈도 아래쪽이 되겠죠? R3 처리하시면 한 방에 뚱 들어치는 거죠. 예. 재밌죠? 자, 저만 신났나요? 자, 이번에는 옆에 이 부분도 처리할까요? 이 부분이 여기 70이네요. 그러니까 안쪽 70 크게 처리해버리죠. 자, 그렇게 하시고 이쪽은 이미 뭐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부분을 이제 처리해 주시면, 얘는 밑쪽, 얘는 앞쪽 3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크게 하나죠. 예, 아래쪽, 얘도 아래쪽. 그래서 여기가 5였나요? 5였나요? 3였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R3으로 되어 있네요. 3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위에 거는 다 끝난 거예요. 이 위에 거는 다 끝났고, 자, 그렇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도 이 수직 벡터 있죠. 수직 부분은 어차피 뭐 R 처리할 건 없으니까 그냥 조인 시키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여기 5개 조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부분 있죠. 여기도 조인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요. 하시면 이제 크게 3개의 면만 남은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은 크게 다 R5입니다. R5고요. 이쪽 부분도 다 R5입니다. 5 두 분만 처리하시면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먼저 이쪽, 예, 좋습니다. 아래쪽 R5 처리해 버리시고요. 그다음에 반대편도 위에 거 안쪽, 아래쪽, 얘는 왼쪽으로 R5 처리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뭐 작업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지 바운드리 한번 측정을 해 보시고요.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녹색 선이 나타나죠? 좋고요. 색깔 조금 바꿔볼까요? 저는 파란색. 자, 그렇게 하고 T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예, 아래쪽으로 1T 정도만 줘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잘 작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네요. 자, 어떻습니까? 형상이 복잡하시다 보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시간까지 배웠던 그런 R이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라,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그냥 무작위적으로 막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R이 큰 것부터 처리하는 게 좀 도움이 될 때도 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카티아의 세이프 필렛은 볼 베어링, 볼 레이디어스예요. 볼이에요. 볼. 공이 굴러갈 수 있게끔 특징 부분을 깎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는 숨길까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 할까요? 이렇게 여기까지죠. 하나, 요 부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이런 죄송합니다. 흘러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예, 그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셔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필렛 처리하실 때, 쉐이프 필렛 처리하실 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